안녕하세요. 바실리아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대통령 선거, 특히 경선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부정선거입니다만, 다행스럽게도 경선과 또 부정선거의 이슈가 서로 이제 달라지지 않는 그런 또 역할을 하는 그런 또 후보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기 때문에 또 경선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의미로 좀 저도 고민이 많았던 며칠이었는데요. 이제 또 경선에 참여하는 후보에 대해서 어떤 특정 후보에 대해서 부정선거를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 부정선거를 언급을 하는 것이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방해가 된다. 이런 의견을 또 보이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도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부정선거, 저도 마찬가지지만 부정선거는 정말 한 두세 달 정도면 금방 밝혀지고 수사해서 끝날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죠. 그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일단 언론에 있다고 보고요. 또 굳이 따지면은 수사하지 않은 검찰, 그리고 이제 민주당도 문제고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당신은 통합당이지만 국민의힘당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부정선거의 의혹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하실 거고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정말 다른 당보다 오히려 국민의힘당, 통합당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부정선거에 저렇게 입 닫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당연히 알고 있을 텐데, 국회의원이라면 다 알고 있을 내용들인데도 불구하고, 입을 닫고 침묵하고 있는 모습. 오히려 부정선거가 없다고,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상당히 목소리를 내면서, 그러니까 입에 거품 물고 부정선거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있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통합당이 정말 싫었습니다. 저도 예전부터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나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면 좌파든 아니면 민주당이든 지역이든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 함께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근데 이 최근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그래도 통합당 국민의힘당 내부에 한 명의 후보가 부정선거를 정말 이제 용기를 내서 말을 하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일견 어떤 사람들은 이제 부정선거 얘기하면서 표를 얻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고 많이들 아시겠지만 부정선거를 언급해서 별로 그닥 좋을 건 없을 겁니다. 손해볼 일밖에 없는데, 이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용기를 낸 거라고 이제 많이 이제 봐질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생한 것에는 국민의힘, 통합당이 제 목소리를 내지 않은 것이 있는데, 이제서라도 이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통합당 내에 생겼다. 이런 면에서도 제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조중동을 비롯해서 언론에서 물론 이제 약간의 이제 지방 조중동 내부에서도 지방에서는 좀 이제 약간의 기사가 다뤄지기도 했지만 메인 언론에서 특히 공중파 방송도 포함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이 정말 큰 원인이라고 또 봐집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1년 넘게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노력도 하고 또 신문에 광고도 하고 집회도 열심히 하셨지만 최근에 후보 한 명, 제가 이름은 얘기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황교안 후보가 이제 여러 가지 경선 토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통령 후보로서 활동하는 상황에서 많은 부분 언급한 것이 상당히 큰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홍보만 해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부정선거를 함께 하셨던 분들이 감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초기에는 어땠습니까?
부정선거를 밝혀내면 어떤 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부정선거 밝혀내면 10억을 주겠다. 뭐 양심선언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든 뭐 검찰에서 밝혀낸다고 하든지 누군가가 밝혀내면은 10억을 주겠다. 혹은 뭐 강남에 아파트를 주겠다. 이런 분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부정선거 밝혀내면 그 사람 대통령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사실 부정선거 밝히는 거하고 대통령하고는 상관이 없죠. 없지만 만약에 정말 부정선거라면 그 사안이 나라가 망할 정도의 준한 그런 큰 위험성이기 때문에 정말 대통령을 해도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부정선거를 밝혀주는 사람이 대통령 돼도 되겠다라고 얘기하시던 분들, 그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이용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애매합니다. 이게 앞이 다르고 뒤가 다른 것일 뿐인데 순서가 달라지는 것 뿐이지만 저는 오히려 이것도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예전에도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부정선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후보를 내기 위해서 조금 이제 이야기가 있었고 그런 그 논의가 좀 있었지만 좀 원활하게 되지 않았던 면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서울시장 선거보다 더 큰 대선에서 부정선거를 이야기한다. 이 언급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큰 이슈가 되는데 그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스스로 조사도 하고 확인도 하고 이런 면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언급을 하고 또 토론에서도 토론 주제로도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때까지의 국민들의 노력보다 훨씬 지금 더 많은 국민들에게 또 홍보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를 잘 모르시던 분 아니면 조금만 들었던 분들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더 많은 국민들이 알게 돼서 오히려 부정선거를 언급을 안 하는 그 후보들이 좀 이상하다. 아니 그냥 문제가 없으면 그냥 특검을 하든지 하면 되는데 공개를 하면 되는데 왜 뭐가 문제냐라고 당연한 의구심을 가지는 국민들도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좋은 영향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후보가 부정선거를 언급함으로써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이득이 정말 배가 아픕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민주당에 있는 어떤 후보가 내가 대통령 당선되면 부정선거를 샅샅이 조사해가지고 제대로 처벌하겠다라고 한다면 물론 그것이 이제 실질적인 약속이 이루어질지는 별개의 문제지만 정말 그런 공약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저는 민주당 후보라도 지지할 생각이 있을 정도로 어떻게든 부정선거는 해결을 해야 다음에는 민주당 지지자 혹은 그 외에 여당 우파당 지지자가 제대로 된 투표를 하고 제대로 된 후보가 그리고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되거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공약도 참 중요하지만 당연히 공약도 한번 또 볼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정말 첫 번째가 부정선거의 의혹 규명, 의혹이 아니죠. 사실로 우리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제대로 된 이 처벌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그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정선거의 이슈 몰이가 만약에 여당, 야당의 각각의 제1 후보들이 후보 내에서 부정선거의 이슈가 나온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특검을 하자라든지 아니면 검찰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어떤 큰 이슈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재판도 지지부진하고 있는 대법관들 그리고 이 대법원에서도 상당한 압력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이슈화를 더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자는 것이 실 수도 있지만 다른 면에서 좀 넓게 본다면 오히려 우리가 이 부정선거를 언급을 하는 이 후보를 이용을 해야 할 수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자꾸 이제 사람을 놓고 보는데요.
뭐 사람을 놓고 판단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을 뽑을 때는 그 사람이 정책이나 행동을 보고 뽑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라는 것을 보고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전에 어떤 다른 잘못이 있다든지 과거에는 어떤 스탠스를 취했다든지 그런 것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되, 현재는 어떤 발언을 하고 있는가, 현재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선거가 없다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부정선거가 있다, 내가 자세히 면밀히 보니까 부정선거가 있더라 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부정선거를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환영하시겠습니까? 예, 당연히 환영하겠죠. 근데 그것이 어떤 특정 후보라면 어떻습니까? 그 특정 후보가 얄미워서 그러면 안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선거를 한다고 하면, 그 규명운동에 참여하겠다고 하면 다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특정 후보라 그래도 함께 하는 겁니다. 그 후보가 도움이 더 되면 더 도움이 됐지, 더 도움이 안 될 리가 없는 겁니다. 물론 이런 어떤 그 절차적인 측면에서 다른 이견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현 상황에서 특검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10분 이해가 갑니다.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이 경선의 이슈가 이때까지의 모든 우리 국민의 노력과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 안 한 것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큰 홍보 효과를 이루어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뭐 조중동 이런 곳에서 그 황교안 후보를 통해서 부정선거 언급, 그 언론사 안에서도 부정선거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래쪽 기사, 데스크가 아니죠. 상부가 아니라 아래쪽에 있는 기자들은 이걸 언급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토대로 또 이제 황교안 씨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또 부정선거를 또 언급을 또 해주고, 이런 굳이 질문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럼 언급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과거에 어땠다 하더라도 부정선거를 운동을 함께 한다면 우리가 이 사람과 함께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때까지 해오던 바입니다. 이때까지 떠나간 사람은 많았는데 새로 들어온 사람은 많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누가 들어오든지 우리가 함께 하자는 마음으로 해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민주당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전라도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부정선거는 함께 해야 되는 운동입니다. 이미 뭐 많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이 후보를 지지해서 이 이슈를 이용하는 것은 충분히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TV에 어떤 토론회에서만 봤을 때도 저는 어떤 진정성이 느껴졌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어떤 확신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보면은 부정선거를 초기부터 이제 해오던 사람의 입장에서 단순히 이걸 이제 구경만 할 게 아니고 실제로 만났습니다. 황교안 후보를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그 비공식적인 제가 이제 그 면담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도 제가 이제 이걸 공개를 하겠다고 해서 한 질문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신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걸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고 그날 제가 질문했던 것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황 후보에게 독대를 했거든요. 다른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경선에서 떨어진다면 계속 부정선거 운동을 함께 하시겠습니까? 법적인 투쟁 혹은 뭐 길거리 투쟁, 언론사의 압박 여러 가지 계속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자신의 찬 목소리로 경선에서 떨어질 일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어서 맞습니다. 선관위에 조작이 없다면 경선에서 그러니까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조작을 통해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떨어진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이 부정선거에서 이제 멈추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계속 하시겠습니까? 다시 재차 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기분 나빴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대답은 만약에 경선에서 떨어져도 부정선거를 계속 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히려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 질문을 했던 것을 공개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약속했습니다. 물론 뭐 나중에 돌아가서, 뭐 저하고 개인적인 얘기였기 때문에 국민들 앞에 한 약속이 아니다. 말을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그때 질문했을 때의 그 눈빛과 그 말의, 답변을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진심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판단은 국민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부분입니다. 앞으로 그 황교안 후보가 더욱더 부정선거의 이슈를 제대로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나중에 다른 후보에서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이 이슈를 계속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2차 컷오프, 3차 컷오프에서도 어떻게든 이것을 떨어지지 않고 밀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유튜브를 보면요, 이미 황교안 후보가 1위, 2위를 다투고 있을 정도로 지금 상당히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게시판을 기능을 이용해서, 유튜브 커뮤니티, 설문조사의 기능을 이용해서 조선일보에서 이미, 여론조사를 했었죠. 그런데 황교안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 이어서 2위로 나왔습니다. 현재 2위. 엄청난 지금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준표도 앞섰죠. 근데 그걸 황급하게 내렸습니다. 내린 이유는 선관위가 내리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죠. 자, 그러면은 황교안 후보가 2차 컷오프에서는 붙어야 정상인 겁니다. 4강에서는. 자, 그런데 저는 지금 아주 강하게 선관위가 조작을 해서 떨어뜨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지금 이 4.15 부정선거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선 부정은 4.15 부정선거의 축소판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당내 경선을 하는 거지만 당내에서 어떤 그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 전혀 없고, 모든 일을 선관위의 외주로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피고인입니다. 4.15 부정선거에 지금 의혹을 갖고 있고 지금 재판 진행 중인 피고인이다. 이 사람에게 경선을 맡긴 그 당내의 그 책임자들이 오히려 지금 그 사퇴를 해야 된다. 아주 큰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부정선거의 가 이루어질 수 있는 당내 경선에 대한 가처분 소송, 선관위가 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소송, 혹은 경선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ARS, 모바일, 그리고 이제 해외 국민들 어떻게 참여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공개를 해야 된다. 투명하게.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국민에게 제대로 검증을 하지 않은 이런 투표 방법에 대해서는 더 막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이 선행돼야 되는데, 이것은 일반 국민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상당히 저도 조심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국민의힘당에 이제 당원으로 이미 가입을 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가처분 소송이라든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이 당원으로서 이 경선이 제대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내릴 일들이 그런 어떤 그 이슈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어느 당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거나, 내가 그래도 부정선거는 꼭 밝혀내기를 원하신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다른 건 놓고 부정선거의 규명을 위해서 잠깐이라도 임시로라도 국민의힘의 당원에 가입을 하셨다가, 당 가입비는 1,000원이면 된다고 합니다. 잠깐 가입하셨다가 황교안 후보의 부정선거 이슈에 이 노력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시면서, 만약에 황 후보가 부정선거 언급을 안 한다, 그러면 탈퇴하시고, 황 후보가 부정선거 언급을 하는데 다른 후보가 부정선거 언급을 하지 않는 후보로 결정이 되어버렸다, 그때도 탈퇴하시고요. 국민의힘당이 전체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해 반대적인 의견이다,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또 탈퇴하십시오. 이런 의미로 제가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 마치고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 고민이 너무 길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선에 여러 가지 이 경선의 참여뿐만 아니라 이 경선 부정을 하더라도 압도적인 표로 밀어붙이면은 부정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은 그런 건데요. ARS 투표는 녹음이 되기 때문에 부정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ARS는 압도적으로 한 후보가 높았는데
다른 뭐 모바일이나 아니면 또 다른 그 자료들은 뭐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거는 압도적으로 또 그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후보가 적게 나왔다. 이런 거면은 또 조작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여지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들이 부정선거를 꼭 밝히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국민의힘당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당 뭐 예를 들면은 하태경, 이준석 뭐 이런 인간들 꼴도 보기 싫습니다. 근데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눈 감고 당원을 한번 가입을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부정선거를 지지하는 후보가 국민의힘당 내에 한 명도 남아있지 않다면 그때는 우리 또 집단으로 탈퇴를 하시더라도 오늘 이런 그 국민의힘당에 당원을 가입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이런 어떤 한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도구로 우리가 오히려 이용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국민의힘도 이용하고요. 그리고 황교안 후보도 특정 후보도 우리가 이용을 합시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제가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이건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참고만 하시고요. 나는 부정선거 운동을 하긴 하되 절대 국민의힘당 지지도 절대 당원 가입도 하지 않겠다. 황교안 후보도 지지하지 않겠다. 나는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 어떤 이런 선택을 하지 않은 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언제 시간이 된다면 다른 후보들 간의 정책에 대한 부분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약간만 말씀드리면 정책에 있어서도 황교안 후보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상세한 정책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좀 길어졌습니다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경선 당 가입 링크 같은 것은 정리를 해가지고 링크로 첫 번째 댓글 같은 것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짧게 하려고 했는데 길어졌는데요.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또 곧 이어서 면밀한 경선 부정에 대한 방송을 또 이어서 생방송으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따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실라TV 조슈아였습니다.